안녕하세요. 축구하나 최영진입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토트넘의 1억 5천만 파운드 증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분석 전문 매체죠. 디 애슬레틱에서 존 루이스의 1억 5천만 파운드의 증자, 약간 의구심을 표하면서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떻게 레비가 존 루이스를 설득했을까? 또 1억 5천만 파운드 증자가 왜 과연 이 시점에서 나온 것인가? 여러 개 이제 분석하는 기사를 냈는데 그 보도 제가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토트넘 호스퍼는 대주주인 애닉으로부터 1억 5천만 파운드 증자에 동의했다고 발표를 했죠. 디 애슬레틱이 관련해서 심층적인 보도를 낸 겁니다. 저 지금 따라오시죠. 자, 디 애슬레틱에 따르면 토트넘 구단주가 여름 이적 시장을 앞두고 1억 5천만 파운드를 구단 계좌에 넣은 것이다. 2004년 이후 구단주의 첫 현금 투입이라고 서론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 조 루이스와 애닉이 1억 5천만 파운드를 투입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으로 보이는데요. 자료 하나 제가 띄워드릴게요. 토트넘이 10년간 투자한 돈입니다. 야, 이거 보세요. 애닉그룹이 10년간 토트넘에 투자한 금액이 나와 있는 이제 자료인데요. 맨시티, 첼시, 아스톤빌라, 에버튼, 브라이튼 쫙 내려와서 아래를 보세요. 번리, 노리치 시티, 그 위에 토트넘 호스퍼가 있습니다. 야, 그런데도 10년 동안 꽤 준수한 성적을 냈죠. 챔스에 진출해서 준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니까 저 레비 굉장히 많이 욕했거든요. 이 짠돌이 굉장히 많이 욕했는데 이쯤 되면 레비가 정말 잘한 거 아닙니까? 신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 정도 지원을 받고 토트넘이 성적을 그동안 어느 정도는 내왔고 또 이번에 챔스 티켓을 또다시 확보를 했습니다. 레비 존경합니다. 자, 다시 좀 기사로 돌아와서요. 이것이 토트넘에게 좋은 소식일까를 또 묻기도 합니다. 1억 5천만 파운드 증자, 이 토트넘 팬으로서 괜찮지 않나? 너무 좋은 소식 아니야? 라고 조금 저도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의아했는데 이 질문 자체가 자, 그런데 이번 투자로 토트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표하는 어떤 질문이었어요. 이 의구심에 대해서 기사에서는 애닉의 엄청난 약속인데 애닉은 토트넘에 상당한 재정적 힘을 실어줬고 세금이나 대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 구단은 발표와 함께 보도자료를 통해서 1억 5천만 파운드는 연말까지 분할 발행으로 풀릴 것이라고 밝혔지만 올 여름 이 돈을 통째로 쓰지 못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여름 이적 시장에 이 조 루이스가 투자한 1억 5천만 파운드를 통째로 다 이적료로 써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투자는 구단에 대해 지속적인 이자 비용 없는 영구적인 자본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통 애닉이나 조 루이스가 투자할 때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자도 안 줘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에게는 전혀 악영향이 없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토트넘 재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 좋은 소식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또 축구 팬들이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겠죠. FFP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닐까, 위반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또 의구심이 있을 텐데요. 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비용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유럽 축구 연맹과 FFP 규정에 문제가 없느냐 이런 또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 질문에 대해서는 빅6 중에서 토트넘은 항상 선수단 임금이 가장 적고 이적에 돈을 많이 쓰지도 않는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자주 지출한 만큼 회수했다. 그런 의미고요. 지난 10년간 토트넘의 지출의 대부분은 인프라, 새로운 훈련장과 경기장에 있었고 이는 FFP 규정에 따른 구단의 지출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기장 짓고 인프라 건설하는 데는 FFP 규정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애닉이 투자한 돈을 다 써도 규정에 문제될 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고요. 자,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이거 정말 저도 궁금했어요. 왜 갑자기 조 루이스가 이 돈을 투자했냐? 어떻게 랩이 이 돈을 투자받기를 유도했느냐? 저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 기사에서 이 분석을 합니다. 조 루이스가 이 시기에 이 돈을 투자한 이유 그리고 어떻게 그 투자를 유도했는지 답변이 나옵니다. 분석을 합니다.
지난 몇 년간 토트넘은 쉽지 않았다. 엄청나게 비싼 경기장 건설은 구단을 챔피언스로 밀어 넣어야 했지만 2년 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서 사실상 주 수입원을 잃게 됐다. 그 외에도 많은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유럽의 엘리트 경쟁에서 좀 멀어졌고 수입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다시 챔스에 복귀를 했고 그들은 6위에 맞는 팀이라는 인식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드디어 찾아왔다. 다시 챔피언스 리그 단골팀으로 자리매김할 기회를 얻게 됐다. 그리고 중요한 점, 만약에 이 시점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콘테가 떠날 것이고 케인과 손흥민의 전성기가 불과 몇 년 남지 않았다. 이 점을 조 루이스에게 조금 어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 루이스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조 루이스도 생각을 해보니까 경기장 건설에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챔스에 못 나가면서 경쟁력을 잃게 됐고 코로나19 때문에 주 수입원을 잃게 됐고 그런데 다시 챔스에 나가? 그리고 콘테 감독이 투자를 안 해주면 떠나. 그리고 손흥민과 케인이 이제 전성기가 불과 몇 년 남지 않았다. 그러면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챔피언스리그 단골팀으로 자리매김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많은 팬들 뭐 그런 것들이 몰려올 테고 그렇게 되면 훈련장, 인프라, 경기장에 건설된 어떤 투자 금액을 회수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이 디 애슬레틱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경기장 건설로 인한 막대한 투자를 했고 이번에 챔스에 나가면서 이번에 투자하지 않으면 다시 옛날에 들었던 6위 팀이야. 토트넘은 6위 팀에 걸맞지. 이런 어떤 뿌리 내렸던 인식을 이번 기회에 투자를 통해서 없앨 수 있다. 챔스 단골이지 토트넘은. 우승 경쟁도 할 수 있는 팀이다. 이렇게 조금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런 인식들이 조 루이스한테 전달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이 돈이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전적으로 선수들 이적에 쓸 것이냐 이런 질문을 또 던집니다. 의구심을 던지죠. 디 애슬레틱은 만약 토트넘이 콘테를 지원하겠다는 약속과 이 현금 투입 이후에 올여름 선수 영입에 이 돈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비난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 루이스의 투자 금액을 전적으로 선수 영입에 쓰겠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 애슬레틱의 보도예요. 기사예요. 마지막으로 진짜 뿡뿡이는 없겠느냐. 이렇게 정말 10년 만에 구단에서 투자를 한 건데 정말 그야말로 좀 뿡뿡이가 없겠느냐 이런 질문을 또 던집니다. 마지막 의구심을 던져요. 그 의구심에 대해서는 토트넘은 자신들을 매각 대상 구단으로 묘사하지 않을 것이고 구매자를 찾거나 매각해야 할 절박함은 좀 확실히 없지만 장기적인 계획이 무엇이든 간에 이 1억 5천만 파운드가 적절히 투자된다면 구단의 가치를 크게 높일 가능성이 있다. 만약 토트넘이 정말로 주기적으로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할 수 있다면 경기장과 훈련장과 같은 기반 시설과 그들의 잘 관리된 어떤 부채와 결합이 돼서 잠재적인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제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타이밍이 중요하다. 최근 첼시의 구단 매입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뛰는 런던 클럽들에 대한 엄청난 수요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첼시 구단 매각할 때 정말 좀 매력적인 구단으로 판단해서 많은 또 경쟁자, 입찰자들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본 거지.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는 런던 구단에 대한 수요가 좀 매력적이구나. 이걸 본 겁니다. 그래서 이때 투자를 통해서 정말 구단의 어떤 가치를 더 부풀리는 거죠. 당연히 구단을 이끄는 CEO, 대표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단의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건 당연히.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말 좋은 클럽으로 만들어서 가치를 좀 늘려보겠다. 그렇기 때문에 꿍꿍이라기보다는 역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하다. 이렇게 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축구가 아닌 다른 행사들이 점점 열리기 시작하고 있고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은 원래 운영되기로 했던 다목적 경기장으로 돌아가고 있는 지금 이런 매우 매력적인 제안에 마지막 퍼즐, 선수단 이적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약간의 광택제를 바르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이 디 애슬레틱 보도는 끝을 맺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투자를 통해서 성적이 따라온다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축구하나 최영진이었습니다. 안녕.